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때리거나 숨지게 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실제 피해 여성을 통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만난 지 겨우 한 달 된 25살 남자친구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잦은 폭언 때문에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A씨를 2시간 동안 마구 때리고 목 졸라 기절까지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이러 간다. 경찰도 죽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침대에 눕혀서 쫄라가지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기억이 없어요. 다시 만나겠다고 하자 남자친구의 폭행은 멈췄지만 협박과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진짜 저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매달렸죠. 오빠한테 맞아도 나 오빠 좋으니까 헤어지지 말고 사귀자면서 죽기 싫어서 그 소리 하냐고 하대요. 경찰에 붙잡힌 남자친구는 2년 전에도 다른 여자친구를 때려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2달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범 우려라든지 피해자나 또는 주변 지인들한테 좀 계속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연인 사이 폭행이나 성폭력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 폭력은 1,300여 건, 2014년보다 54%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4%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격리 조치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법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거나 기록하고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구의원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하고 있어 이해 충돌 우려와 함께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 어린이집의 대표는 최희정 창원시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2개의 원장 겸 대표이던 최 의원은 원장은 그만뒀지만 대표직을 유지하다 지난 7월 사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겸직을 금지한 법을 어겼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나가야 되는 변수가 발생을 했었고 원만하게 대표자직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내년 3월이 되면 그 모든 절차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고정희 거제시 의원은 사립유치원 현직 대표입니다. 거제시가 해마다 교재비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 대표 역시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관련법에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표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우려는 남습니다. 김혜경 통영시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남편에게 넘겼지만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이런 부분이 결부 안 되도록 저는 다 하고 복지 쪽이 전공이에요. 네. 이제 유아교육 쪽도 있지만은. 네. 배도수 통영시 의원은 유치원 대표는 유지한 채 원장직만 딸에게 물려줬고 재선의 구정화 사천시 의원은 지난 임기 때 동생에게 어린이집을 넘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제가 예산 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정활동에서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겸직과 신고 의무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마산 시립요양병원의 새 위탁 운영자에 창원 한마음병원이 최근 선정됐는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해당 공모를 진행한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마산 시립요양병원의 새 민간 위탁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4개 의료재단 가운데 공공의료 추진 의지 등을 묻는 심사위원 정성평가에서 1위를 한 A요양병원을 제치고 창원 한마음병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마음병원은 정량평가 항목 가운데 자기 자본 비율과 27억 원을 납부한 사회기부금 항목에서 5점 만점을 받으며 4점 차이로 역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병원에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립요양병원 민간 수탁자를 새로 뽑은 광주광역시와 청주, 부천시 등은 기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잘 키우는 사람 뽑는 건데 개 잘 키우는 사람 평가 항목은 들어가고 고양이 잘 키우는 평가 항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요. 그런 데니까 좀 납득하기 어렵겠지. 요양병원 운영 경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경험은 없다니까 3차 의료기관에 준하는 서울이나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환자를 의료 서비스를 좋게 해가지고 공모를 주도한 마산보건소는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지만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립요양병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나왔는데 뭐 들어온 데를 당신이 크니까 하지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창원시는 지난주 해당 마산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한 가운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우리 공군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제3훈련 비행단이 30만 시간 무사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이자 최장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달성하기 힘든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을 마친 공군 항공기들이 하나둘씩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국내 최초 개발 훈련기 KT-1들입니다. 마지막 훈련기가 도착하자 장병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을 보고합니다. 형님, 필수! 이 훈련기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제3훈련 비행단은 2003년부터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조종사 2,300여 명을 키워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시간에 정점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장장 30만 시간의 무사고 달성. 비행거리를 합하면 1억 1,58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약 2,900바퀴 돈 거리입니다. 우리 공군의 최초이자 최장인 이 기록은 비행 경험 3,000시간을 가진 우수 교수진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최첨단 교육 자원이 함께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비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비행 교육체계 발전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0만 시간 무사고 기록으로 KT-1의 안정성이 더 입증돼 해외 각국 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경남도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 그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찬반 양론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중학교의 아침 등교 시간 교실입니다. 수업 시작 전 학생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모읍니다. 교무실에는 수업을 마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전용 함이 있습니다. 학년별, 반별, 학생별로 분실되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보관 전용 가방까지 마련됐습니다. 경남의 학교 상당수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휴대전화를 걷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11조 2항에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3항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의 목적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생동감 있는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이 학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대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그나마 차단됐던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와 동영상, SNS 기능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 인터넷 원격 과외까지 할 수 있어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게임하고 풋풋 동영상 보고 이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스톡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 가해까지도 가능합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반대 의견에 대한 보완책으로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 범위를 학생 의견을 반영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지는 않지만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연일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먼지 농도가 낮은 경남 지역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시정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현재 밀양의 가시거리 70m로 100m도 채 되지 않고요. 그 밖에 함안 120m, 창녕 130m 등 어제만큼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또 이 안개는 쉽사리 거치지 않으면서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공기는 제법 포근합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구름 없이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금보다 구름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의 경우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밀양 영하 1도, 거제가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요. 낮 기온은 하동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내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보증을 확대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특성화고 출신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이 창원 지역 창업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기술 기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캠코 경남본부가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상담사들로 장기 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울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2.8%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경남은 12조 205억 원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경남의 유출액은 지난 2000년 8조 8,600억 원에서 16년 사이 3조 1,000억여 원이 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전준호와 손민환 등 내년 시즌 코치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NC는 2군으로 내려간 전준호 코치를 다시 1군에 복귀시키고 수석 투수 코치의 손민환, 타격 코치에는 이호준 전 선수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올 시즌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었던 유영준 전 감독 대행은 2군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내년 창원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총학생회와 공무원 노조 창원대 지부는 내년 1, 2월에 치러지는 총장 선출에서 직선제 취지에 맞도록 전체 구성원의 1인 1표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구성원의 1인 1표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